자,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자양 라이프 아카데미 4기 어린이 여러분, 자, 두 번째 그 동영상 강의인데요. 제가 혼자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그 3기 친구들, 부천에 사는 친구들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일련 군, 그 다음에 김호연 군 이렇게 이제 둘이 저와 같이 진행을 해줄 거고, 뭐 딱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이제 보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코로나 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맥주의 그 매출이 급감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이 코로나 맥주를 좀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옛날부터 먹어왔던 건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맥주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이 책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할 텐데, 맞다, 우리 인사해야지. 자, 인도네시아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도네시아로요? 안녕. apa kabar semua? 아빠 까바르스마. 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이 책을 이제 할 텐데, 이 책의 이제 구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 차트를 보면요. 대개는 이제 어떤 역사책을 기술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런 타입이 있죠. 그래서 대개는 역사책이 이 중에 하나로 하나의 문체로 이제 그 기술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편년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전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사 본말체인데, 편년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한자에도 나와 있지만 연도 순으로 어떤 사건을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 이게 편년체고요. 사실은 이제 역사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전체인데요. 기전체는 일종의 이제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그 행적을 그 기술하는 거고, 그 행적을 통해서 당대의 역사를 이제 기술하는 것이 기전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전체는 사마천이 저술한 그 사기에서부터 기원한 그 역사 서술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본말체인데, 본말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사는 사건을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 본말체는 사건 중심의 역사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역사 서술 방식이 이제 가장 대중적인 역사적 서술 방식이고 가장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공부할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는 이제 이 세 가지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역사 기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내려도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는 뭐 사실은 그 편년체도 아니고 기전체도 아니고 기사 본말체도 아니고 키워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3개를 가지고 그 유럽 전체의 역사를 한번 이제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역사 기술 방식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의 역사 기술 방식도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정리한 노트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맨 첫 장에 이 저자가 서양 역사를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이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
그다음 두 번째가 기독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게르만 전사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지식,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맨 처음 만들어 놨던 어떤 그 학문의 전통,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럽에 전승되고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저자의 주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기독교. 기독교는 그 중세에는 뭐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양 문화 전반에 그 아주 이제 구석구석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미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게르만 전사의 유입인데, 로마 말기 때 이제 게르만 전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게르만 전사들의 여러 가지 방식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가 중앙집권 체제였다면 게르만 전사들은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였었죠. 그리고 게르만 전사들이 이제 하나의 통일된 제국, 로마처럼 커다란 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작은 국가의 왕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 국가의 왕들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제 땅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땅을 이제 봉토라고 하는데, 이런 봉토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봉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지배 체제, 우리가 이걸 봉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주하고 가신이 있으면 군주는 가신에게 봉토를 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은 대신에 군주에게 군주가 요구하면 자신의 군대를 이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유럽 중세 때 한 10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었죠. 자, 이렇게 봉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마처럼 뭐 유럽 전역 또는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계층이 상인 계층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리적인 대발견 이후에 상인 계층들이 크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약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00년 만에 유럽이라는 그 작은 문화 공동체가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자, 두 번째 차트 잠깐 이제 들어서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 그리스 로마 지식인데, 자, 그리스 로마의 지식,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세계, 내리셔도 돼요.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세계가 세계는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이다. 이거였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인들이 세계를 보았던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당대성의 극복이라는 문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이전에도 분명히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이전의 문명하고 그리스 이후의 문명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 이전의 문명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사변적이기 때문에 이제 대증적입니다. 대증적이란 말이 뭐냐면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대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뭐 지혜문학, 이게 이제 성경으로 치면 잠언과 같은 그런 그 장르인데요. 지혜문학에도 나오고 의학 파피루스 같은 그런 실용적인 실용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법전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그 사례들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대증적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사태가 있으면,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이러하게 해결해라, 뭐 이런 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혜문학에도 나오고 뭐 의학 파피루스에도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륜군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륜군 그냥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사례 1번 지혜문학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래요. 사례 1 이집트 지혜문학.
만일 그대가 뛰어나다면 가정을 이루라.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뛰어나다면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러면 가정을 이루라라는 이제 그 조언이 제시되는 거죠. 집안에서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녀의 배를 채우고 그녀의 등을 따뜻이 입히라. 기름이 그녀의 육체에 약이 되리라. 그대가 살아있는 한 그녀를 행복하게 하라. 예. 이 결혼할 사람들은 이제 꼭 이제 그 명심해야 될 문구들입니다. 예. 두 친구도 다 이제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그 지혜 문학에 나오는 글이죠. 자, 의학 파피루스도 이제 한번 볼게요. 의학 파피루스 마찬가지로 읽어보세요. 사레이 이집트 의학 파피루스. 만일 그대가 머리에 뼈까지 보일 정도로 갈라진 상처를 입은 사람을 진단한다면 예,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가정절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 네가 봉착했다면, 근데 지금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제 상처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머리 뼈까지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이죠. 예. 사람을 진단한다면 그대의 손을 그 위에 얹고 상처의 그 맥박을 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3.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 만일 사람의 노예가 사람 중 하나의 뺨을 쳤다면 그의 귀가 잘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나오죠. 예, 노예가 노예보다 계급이 높은 일반인의 뺨을 쳤다면 그 손을 자른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른 그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다. 그 이 수학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에우클리데스라는 인물입니다. 유클리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에우클리데스가 기하라는 책을 썼죠. 기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옵니다. 뭐뭐는 뭐뭐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제시되냐면은 공리가 제시돼요. 공리라는 것은 뭐 직관에서 당연한 것, 따라서 증명될 필요가 없는 어떤 법칙이죠. 그 다음에 그 공리가 나오고 난 다음 뭐가 나오느냐? 정리가 나옵니다. 정리는 공리를 사용해서 입증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그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증명이 된 그런 법칙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리스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정의가 있고 정의에서 공리로, 공리에서 정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정리의 토대를 살펴보면 공리라는 게 나오고 공리의 토대를 살펴보면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어떤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의에서 공리, 공리에서 정리로 발전하는 이 논리적 과정, 이게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죠. 대개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 그리스 이전에는 다 대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의부터 내려요.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어떤 법칙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당대성의 극복이랑 보시면은 이제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증적인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우클리데스의 공리부터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리는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법칙들입니다. 공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사례 1. 에우클리데스의 공리. 1.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다. 2. 임의의 선분은 양 끝으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3.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4.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5.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 직각 180도보다 작으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이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만 한 소리도 있는데 당연한 것들을 일단 먼저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의 토대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수학적 정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뭐는 뭐뭐이다. 그리고 그 뭐뭐에 기반하여 이러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이후에 논증적인 그 세계 구축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법 체계를 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위법, 헌법이 있고요. 나머지 법들은 다 헌법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제 법이 그 하위법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나머지 법들을 이제 하위법으로 하는데 항상 하위법은 이 헌법의 원리를 위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서 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적합성을 이제 검사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의에서 공리, 공리에서 정리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이런 그리스와 로마하고 그 이전에 그런 세계관들이 이해가 돼요? 네. 이 친구들이 이해되면 여러분 다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을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이거 한자. 자, 대일본 제국 헌법.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으며 짐의 선조로부터 내려받은 대권에 의하여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프레피스에 해당하는 어떤 서원이 나오고 1조부터 보시죠. 1조, 2조, 3조 읽어보세요.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 제국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1조에 뭐가 나오냐면 일본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그 하위에 있는 조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일본 제국 헌법, 옛날 헌법이에요. 자, 2조. 제2조 황희는 황실 전범이 전하는 바에 따라 남자 황손이 이를 계승한다. 예, 그래서 이제 계승에 관한 거고요. 3조.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불가침하다. 예, 천황은 신성하여 불가침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괴로웠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다 합법적인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행동들이었죠. 우리한테 뭐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했던 그 많은 그런 야만적인 행동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대일본 제국 헌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이든 내용은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똑같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인들의 이제 철학 세계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종교가 된 것, 바울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313년에 이제 공인이 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부분적으로 긍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게르만 전사들이 기독교를 이제 믿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려 주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리스 로마 지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이 지식을 로마 기독교 교회가 이제 보존을 했죠. 보존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제법 괜찮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로마 기독교 교회가 아무리 지식을 보존하려고 해도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력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원한 것이 이제 그 개종한 게르만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 전사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기사들이 되죠. 그래서 게르만 전사들이 지원했던 로마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보존하면서 이것이 이제 고대 말 그리고 이제 중세를 잇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뭐 게르만 전사들에 대한 이 이제 후대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종교가 미친 영향, 특히 그 그리스 역사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미친 영향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럽의 팽창,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에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그 중상주의와 유럽의 팽창 부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양차 세계대전과 유럽의 몰락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질 것인지 이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쨌든 뭐 그 메르스가 창궐하는 메르스가 아니구나. 뭐지? 코로나 19. 예,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이 와중에 물불 바이러스 안 가리고 이렇게 와준 우리 두 친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 일륜이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륜이는 이제 이번에 대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같이 코로나를 먹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보죠. 브라보.